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제가 5가지 키워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누가 움직이느냐, 그 실체를 우리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늘 강조드리는, 그렇죠, 부동산은 축을 따라서 움직인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떤 큰 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축상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축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뭐 어떤 축이냐? 뭐 많은 축이 있겠지만 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도로축. 야, 맞습니다. 가만히 있던 집에, 그렇죠, 가만히 있던 곳에 큰 도로가 나게 되면은, 아니면은 아예 뭐 그냥 도로가 없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도로가 연결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가 없는 땅을 가지고 맹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이 도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뭐 조그만한 도로들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큰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경부고속도로라는 그 큰 고속도로도 따지고 보면 부동산에서는 큰 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자, 경부고속도로가 한남대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반포동이죠. 자, 반포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또 지나가면서 서초 쪽을 지나가죠. 야, 서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조금 더 지나가면 양재 쪽으로 지나가죠. 야, 양재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또 용인, 그렇죠, 특히나 기흥 쪽, 뭐 네이버 있는 그쪽, 야, 또 여기 많이 올랐습니다. 수원, 와, 최근에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야,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천안, 뭐 동탄, 대전, 부산, 야. 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쪽을 우리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큰 축을 따라서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투자를 할 때는 좀 이렇게 큰 축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큰 고속도로 같은 게 어느 쪽으로, 지금 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 또 그 세종 포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특히나 고속도로 같은 이런 큰 축이라든지 아니면 간선도로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도로라는 우리가 축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그 외국을 보면 뭐 런던 같은 경우 템즈강, 그렇죠, 아니면은 뭐 뉴욕 같은 경우에도 그 허드슨 강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큰 강을 따라서 도시는 또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강축이다, 뭐 서울 같으면 우리가 한강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야, 알고 봤더니 강남 4구가 다 한강축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미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하남 같은 경우. 그래서 뭐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 이제는 강남 5구다라고 할 정도로, 야,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이 한강 가까이 있다는 이유죠. 자, 그다음에 동작. 야, 동작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동작 같은 경우에 지금 흑석의 그 아크로 리바이브라는 아파트가 33평 아파트가 동작에 있는 아파트가 뭐 20억이 넘어가면서 다들 또 깜짝 놀랐었죠. 자, 뭐 영등포, 야, 뭐 만만치 않죠. 지금 신길 뉴타운이 지금 14억이 지금 넘어갈 정도니까 뭐 더, 야,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에다가 뭐 양천, 목동 뭐 대단하죠. 자, 강서, 야, 마곡, 야,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뭐 최근에 이제 김포도 뭐 좀 떠들썩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보자라면 강북 쪽에도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용성, 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지금 오른쪽에는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양주 쪽에 지금 뭐 3기 신도시에서 또 구리도 그렇고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가 되겠고, 지금 뭐 최근에는 또 일산 또 특히나 이제 고양, 그렇죠, 지금 뭐 창릉 쪽에서 지금 많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그
뭐 김포 쪽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주 운정까지 지금 좀 많이 떠들썩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서울 안에서 좀 이름값 좀 한다 하는 이런 동네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한강축, 한강 가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강북이 아니라 한강 가까운 곳에 투자해라, 이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축이 좀 그러고 있고, 자, 최근에는 또 녹지축이라는 것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 있죠.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 젊은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상권도 살아나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또 이렇게 지금 바뀔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그렇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지금 내년 또 8월 개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쪽으로 또 큰 녹지축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쪽에 그 국회대로 지금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에서 신월 IC까지 지금 쭉 나가는 거죠. 자, 지금 지하차로는 내년에 이제 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차도 같은 경우에 내년 이제 4월에 이제 지하 왕복 4차선이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다 또 공원을 만들어 우리가 선형공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서 이제 공원, 녹지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여의도 광장, 서울광장이 있어요. 서울광장 뭐 8배 정도 규모가 또 생긴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녹지축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금 중랑천 따라서 또 얘기가 되고 있죠. 자, 서울 안에서 이런 아주 긴 녹지축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보면서 좀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부동산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통 서울도 그렇고 다 많은 이제 광역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30 아직 도시 기본 계획이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서울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2030 서울 플랜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이런 도시 기본 계획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 자, 2020 서울 플랜 2020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2020 서울 플랜은 어떤 거였냐면, 종로라고 하는 대도심을 중심으로 많은 서브 도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2020 서울 플랜이었다라고 하면, 2030 서울 플랜에 들어와서는 3대 도심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심인 거죠. 자, 그래서 종로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을 보고 역사 도심이다, 역사 중심 도심이다, 이런 관광 쪽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강남 같으면은 지금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비즈니스 특구다. 자, 그다음에 지금 여의도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든지 방송 같은 이런 쪽에 또 허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3대도심을 중심으로 키우고 있고, 이 3대도심을 중심해서 많은 또 그렇죠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광역 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대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지금 그 강남권 쪽에는 아무래도 잠실 쪽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광역 중심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중심 안에서는 용산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죠. 지금 상암 수색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지금 마곡 같은 경우도 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수색 지금 증산 이쪽에 지금 또 들어가 있는 요 부분도 있겠고, 가산대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창동 상계도 지금 위쪽에 좀 들어가 있어. 어쨌든 간에 이런 도시는 그냥 여기가 그냥 좋아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3대도심이라는 기본계획, 7대 광역중심이라는 기본계획, 이런 어떤 큰 기본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늘 제가 지하철을 따라가면 돈을 줍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에서 지하철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하철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 우리가 보통 1세대 지하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자, 지금 우리가 1호선부터 이제 9호선까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 지하철들이 지금 곳곳을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1세대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가 2호선이라든지 지금 9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 황금 노선 많이 또 사람들이 타는 노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더구나 여기에서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만큼 가치가 높겠죠. 노선이 겹쳐지니까 이런 더블이나 트리플 역세권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2세대 지하철이라고 하면 경전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경전철 같은 경우에 지금 우이신설선이 생겼는데 사실 1세대 지하철보다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파급력이 크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년에 개통하는 지금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대에서 여의도를 영등포 여의도를 연결하다 보니까 요게 조금 또 관심을 받고 있고, 자, 강남권 쪽에서 움직이는 지금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3세대 지하철이죠. 대심도라고 해서 지하 40m까지 가서 시속 180km 달리는 정말 엄청난, 그렇죠. 자, GTX A 노선 지금 2023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 GTX B 노선 지금 내년 이제 내후년 착공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GTX C 노선이 지금 내년 착공이죠. 2021년 착공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또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신안산선 같은 경우가 또 같은 GTX급인데요. 시흥 안산에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 여의도로는 바로 그 신안산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뭐 내년에 지금 좀 나올 수 있는 게 GTX 지금 D노선 같은 경우가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3세대 지하철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부동산은 심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매수 심리. 많은 분들이 나 지금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매수 심리가 끌어오르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집을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또 숨겨진 또 심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 그 동창 모임에 가서 나는 뭐 강남 살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또 나타내는 이런 숨겨진 심리까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숨겨진 심리는 이걸 보고 우리가 평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판이 좋은 지역이 가격도 좀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이제 효과라는 부분인데요. 자, 부동산은 이런 거예요. 자, 앵커 효과라는 게 있는데, 자, 강남 쪽이 앵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동산들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강남에서 좀 멀면 여기에서 뭐 70% 가격, 그 다음에 뭐 50% 이렇게 앵커가 뭐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경우에는 호시탄탐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강남이 20억 갔어? 그러면 나는 17억, 18억까지는 가야지. 계속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앵커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폭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밀어 올리기 효과라는 거는 결국은 키 맞추기를 통해서 아래쪽에서 밀어 올려 붙이면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대 도심이나 7대 광역 중심 같은 이런 지역들이 밀려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앵커 효과와 키 맞추기 효과와 밀어 올리기 효과라는 게 타임 테이블상 서로 시차만을 두고 있을 뿐이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키 맞추기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내가 좀 저평가된 지역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